당신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노후가 어떨 것 같으신가요?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이니 누구보다 편안하고 이제는 여유롭게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85%가 관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생기는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 하루의 대부분은 따로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저녁엔 짧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하루 24시간을 한 공간에서 함께 보내야 합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며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자보고 영화도 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문제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3세 정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정 씨는 35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누적된 피로에서 벗어나 이제야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을 느꼈죠. 반면 아내는 이미 10년 전부터 가정의 중심을 지키며 일상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친구를 만나고 집안일을 계획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평소처럼 외출하려 하면 오늘은 어디가? 또 친구 만나러 가? 라는 말을 툭 던졌고 아내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이제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며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누워 있었는데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집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의 부부 중 80% 이상이 서로의 생활 방식에 불만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생활 리듬 차이, 경제적 부담, 가사 분담, 대화 단절이 대표적입니다. 은퇴 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명확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58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가 보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김 씨는 농사 경험이 없었고 아내는 도시의 친구들과 단절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말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아내는 당신이 은퇴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갇혀버린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인생의 제2막을 준비했지만 아내는 단 한 줄의 각본도 받지 못한 채 끌려 내려왔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런 부부 갈등을 역할 재편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평생 유지되어 온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회적 지위를 잃고 아내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권을 침범당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세계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가치 있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은퇴 전처럼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하는 식의 리듬 분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심리상담학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중 30%의 시간만 함께 보낼 때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갈등의 절반 이상은 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써? 그건 낭비야 라는 말이 싸움의 불씨가 되죠.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돈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는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공유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계의 전체 흐름을 함께 보고
서로의 소비 이유를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거리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은 정작 부부로서의 시간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일터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남는 건 낯선 둘뿐입니다. 이때 대화를 잃은 부부는 관계가 빠르게 냉각됩니다. 반대로 새롭게 함께 배우거나 취미를 나누는 부부는 빠르게 회복합니다. 60대 부부 중 요리나 걷기, 여행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부부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퇴색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의 협력 구조입니다. 과거엔 사회와 가정이 각자의 책임을 나눴다면 은퇴 후에는 둘이 함께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즉,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은퇴 후의 부부 관계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율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다시 한번 관계를 새롭게 설계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꾸려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변해가는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이후의 부부 관계는 단순히 함께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다시 조율하는 고도의 심리적 협상이다. 직장 생활 동안 남편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역할로 자신을 규정했고 아내는 가정의 리듬을 지탱하며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질서는 무너진다. 남편은 하루 종일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낀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불안과 거리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신호다. 문제는 이를 위기나 실패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은퇴 부부가 겪는 첫 번째 갈등은 시간의 충돌이다. 은퇴 전에는 서로의 일상이 거의 교차하지 않았다.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따로 보냈기에 서로의 생활 방식에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같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오전에는 시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오후엔 집안일을 하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도 외출이야? 같이 점심 먹자 같은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다. 남편은 갑작스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고 아내는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린 불편함을 호소한다. 결국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른다. 두 번째는 공간의 침범이다. 은퇴한 남편은 집을 자신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한다. 거실에 리모컨 하나, 식탁의 자리 하나까지 자신이 통제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반면 아내는 그 집을 오랫동안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사람이다. 누군가 그 균형을 바꾸려 할 때 본능적으로 불쾌감이 생긴다. 이 갈등은 작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냉장고에 무엇을 넣느냐, 청소기를 언제 돌리느냐, 식사 시간은 언제로 하느냐 같은 문제들이 쌓여 관계를 흔든다. 중요한 건 이 싸움의 본질이 생활 방식의 차이에 있다는 점이다. 누구의 방식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각자가 익숙한 리듬이 다를 뿐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세 번째 갈등은 경제적 권력의 재편이다. 돈을 벌어오던 시절 남편은 경제적 주도권을 통해 가족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힘은 약화된다. 정기적인 급여 대신 제한된 연금과 저축이 가계의 전부가 되면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아내가 카페에 나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돈 아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남편이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면 그건 꼭 필요했어? 라는 질문이 따라 붙는다. 경제적 불안은 통제의 욕구로 이어지고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짜 해결책은 돈의 세부 내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 동맹을 맺는 데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수치를 공유하고 같은 미래를 상상할 때 비로소 돈이 갈등의 도구가 아닌 대화의 매개가 된다. 네 번째는 대화의 단절이다. 퇴직 전엔 자녀, 회사, 사회의 일들로 대화할 거리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공통의 화제가 사라지고 남는 건 일상의 반복뿐이다. 대화가 줄어들면 감정의 통로도 닫힌다. 말이 없다는 건 평화가 아니라 거리다. 많은 부부가 이젠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를 회피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교류가 멈췄기 때문이다. 이를 회복하려면 서로의 일상을 관찰하고 사소한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 오늘의 기분, 아침의 생각, 저녁의 피로 같은 작은 언어들이 쌓여 관계를 복원한다.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부부가 겪는 이 과정을 역할 공백기라고 부른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회적 역할과 가정 내 역할이 동시에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고 아내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때 부부가 서로에게 너는 왜 변했어? 라고 묻기보다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새로 만들까? 라고 묻는 순간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은퇴 후 부부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그들은 거리를 인정한다. 매일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 각자의 일과 취미를 유지하며 하루의 일부만 공유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자율성 유지라고 말한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세계를 지키는 부부가 오히려 관계 만족도가 높다. 하루 중 30%만 함께 보내는 부부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는 이런 이유에서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존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또한 성공적인 은퇴 부부는 공동의 미래를 설계한다.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둘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할 목표다. 목표가 있으면 대화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면 정서가 흐른다. 이제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서며 60세 이후의 시간이 20년 이상 남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긴 시간을 단순히 여생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길다. 은퇴 후 부부의 관계는 이제 인생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명함이 사라진 뒤에도 나를 증명해줄 관계는 결국 배우자뿐이다.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키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은퇴 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수용이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수용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상대가 완벽히 변하길 바라는 대신 그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적응하는 것. 그게 진짜 동반자의 모습이다. 삶의 후반부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공존의 시간이다. 젊은 시절엔 서로의 차이를 좁히려 애썼다면 이제는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함께다라는 태도가 은퇴 후 부부 관계의 핵심이다. 결국 은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재시작이다. 세월이 흘러 몸이 약해지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면 그 길의 끝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기는 온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전혀 다른 색을 띈다. 진짜 행복한 노년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용기는 매일의 작은 대화, 작은 배려, 작은 이해 속에서 자란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성공은 누구와 어떻게 함께 늙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 긴 여정의 가장 값진 결론이다.